네, 마스크를 벗고 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청장님, 네. 지난 8월 8일 신림동 반지하가 물에 잠겨서 발달장애인 포함한 가족 3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는가 모르겠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죽음마저도 대통령 치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상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저희 예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늘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예, 저희 인명피해가 날 때 기상재해로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저희는 늘 예보가 잘 맞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늘 좀 더 좋은 예보가 됐었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 신림동 뭐 반지하 인명피해도 마찬가지 결과로 저희도 조금 더 예보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홍보와 느끼고 관련한 말씀을 물어봤는데 그냥 기상청에서 예보를 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자, 청장님, 네, 신림동 반지하는 동작구에 기상청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불과 1km밖에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 다음 표를 좀 봐주시고요. 네, 동작구 관측값과 예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네, 7일 11시 예보에 따르면 동작구에는 다음날 누적 강수량은 88mm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는 424mm가 내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하루 전 예보임에도 크게 빗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시간별 관측지를 보면은 13시부터 시간당 40mm 비가 내리면서 폭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12시 50분에 호우경보가 발표됩니다. 불과 10분 전에 발표를 한 것인데 이거 시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자료는 예보 자료는 수치 모델에 의한 동네 예보 자료입니다. 동네 예보 예측 자료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동네 예보 수치 모델에 있는 자료가 저희 최종 예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보관이 조정을 해서 최종 예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10분 전에 지금 40mm가 내리기 전에 10분 전에 특보가 나간 건 맞습니다만 이거 맞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호우경보 나간 거 맞죠? 호우경보가 나간 건 맞지만 네,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 호우경보 발표되면 이거 대통령실에 자동으로 통보되죠? 호우경보가 아니라 특보 자체가 나면은 뭐 대통령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454개 아니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다 통보처는 일괄적으로 뭐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따로 보내는 아니 것이 제가 아니라요. 지금 대통령실만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보는 전체 545개 그 네, 그래요. 관계기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경보가 발표된 시점에 사저에 침수가 시작돼서 결국엔 위기관리센터에 있지 못하고 재난 상황을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의 호우경보 발표가 늦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재난 상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고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뭐 유사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은 답변이면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그 예보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그러면 아쉬움이 늘 남아 그 다음 주 있습니다. 상황을 좀 볼게요. 그 다음 주는 반대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5일 서울 지역 최대 강수량은 100mm에 달할 것이다. 당일 11시에 예측했지만 실제는 8.5mm에 그쳤습니다. 만약 기상청에서 예측한 강수가 왔다면 호우주의보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예보가 참 많이 빗맞네요. 청장님,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보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정작 위험 기상 상황에서 국민은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틀리겠지 하고. 결국 정확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표 좀 봐주시고요. 8월 8일 호우 대응 상황일지입니다.
기상청에서는 10시 30분 경기 북부에 시간당 50에서 100mm 내린다. 각 방송사에 긴급 방송 요청했습니다. 20분 뒤에 10시 50분에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비홍수기 인명대피 기준인 2m 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3m를 돌파합니다. 1시간 만에 1m나 수위가 높아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건데 20분 만에 인명대피 가능합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긴급 방송 요청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특보 위험기상을 알려주는 행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전에 이미 단계별로 얘기를 다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경보를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이전에 전날인 7월 7일 날 8월 7일 날 16시에 이미 호우 예비 특보를 발표를 그래서 했고요.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께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경고를 주셨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뭐 전행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겠지만 이번 그 수도권의 예보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제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해외 특보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표 좀 봐주시고요. 미국과 영국, 독일은 특보를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독일은 가장 심각 단계인 워닝에서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는 3단계, 강설은 4단계. 그러나 우리는 2단계에 그쳤더라고요. 네. 기상특보 체계는 나라마다 뭐 지리적 위치라든지 기상 조건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후 조건 고려할 때 2단계로 특보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 이상 기후와 위험 기상 발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 폭우 역시 지역적으로 급작스럽게 쏟아진 이상 기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보 단계를 두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따라서 기상별로 현상을 다시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후 조건을 고려해서 특보 단계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기 말씀하신 특보 단계 세분화 부분은 저희가 2단계로 돼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이는 것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높인다고 그러면 또 이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보 단계는 조금 위험성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보 세분화는 시간별, 지역별, 그다음에 강도별로 다시 한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민주 경기 군포시의 이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